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그리고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 피해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누설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상당한 또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법에 보면 우리가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과 관련돼서 또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도 어떤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직을 또 뭐 그만둔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직에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누설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또 처벌 대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타인에게 여러 가지 근무를 하다가 보면 타인이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넣게 되면 비밀로 정리되게 이렇게 관리되게끔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신상이 되어 있는 거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기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기관에서 많이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또 이제 그 신문 기자나 뭐 신문 기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튜브 요즘 뭐 유튜브가 뜨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모 장관의 집을 뭐 어떻게 방문하면서 그냥 그 집까지 가서 번호 그 집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뭐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또 흉기하고 또 뭐 토치렌치를 이런 것들 뭐 두고 온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한 번이 누설이 되고 잡혀찍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도 상당한 또 이런 침해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비밀nu설 금지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도 이런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어떤 종업인이 그 법인이나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여기는 법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 사항까지 있는데 자, 그 법에 관해서 개인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자,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법들은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보면 되겠지만 이 법을 하나하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어떤 비밀 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양벌의 양벌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누설하거나 어떤 그런 대리인들에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어떤 주의와 감독을 개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뭐 처벌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또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단순히 이런 그 어떤 법인이나 뭐 대리인이 사용하는 이런 어떤 것에서 그 행위를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하여튼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에는 자, 아동 대상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및 응급 조치와 지원이라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한번 가지고 한번 또 5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자,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즉시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즉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을 알게 될 때는 반드시 즉시 어떤 그런 그 관계기관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유아기관 이제 특히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디에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느냐면 이제 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여기에서는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각종 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어떤 지원 시설, 그다음에 위탁교육 시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시에 설치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설치된 국제학교,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뭐 교습소 이런 거 많죠. 뭐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뭐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체육단체 이렇게까지 해서 막 15개의 어떤 그런 그 신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근데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야 할 어떤 그 기관들이 되지만 누구든지 개인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범죄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자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은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법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그다음에 신고 의무 관련된 교육 내용을 이제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서 뭐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복지와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치료 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 이러한 어떤 관례 어떤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가정 구성원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법으로 명시되고 이제 준용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는 피해 아동과 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요것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요청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자 정당한 이유 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꼭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법의 어떤 그런 그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검사라든지 또는 사법경찰관은 자, 성매매 피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부 장관 및 성매매 피해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에 통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의 연계, 성매매 피해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공하는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피해를 보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자, 또 특히 이제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해를 배제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보호 관찰과 함께 이후부터까지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 가해자에 대한 보호 관찰 등의 어떤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이 보호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키거나 퇴거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가중 피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분리 조치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분리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하거나 퇴거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자,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통신법에 따라서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법 제45조에 따라서 자,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보호위탁 결정 및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해야 된다. 분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6번째는 자, 피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보호 처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자, 법원은 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자, 6개월 범위에서 이 기간을 정해서 판결로 보호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처분은 자, 병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는 어떻게 돼요? 자,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연고를 천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가속은 이 문제 학생들을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3회 이해 연장 횟수를 3회 이해로 하고 연장 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자, 보호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이제 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자, 보호 처분 후에 주거 등으로 옮길 때는 이 관할 법원에 어떻게 돼요? 이 관할 법원에 보호 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에 보호 처분 또 결정에 이런 어떤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보호 처분의 변경과 종결입니다. 그래서 자, 검사는 자, 이 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어떤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러한 내용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보호 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기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심사한 후에 보호 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의 변경과 종결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범죄나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뭐 즉각적인 이런 이제 추세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좀 많이 즉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해 아동 청소년의 처리입니다. 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법에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실제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수사관은 어떻게 돼요?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 이때 수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특별히 이걸 법원 관할 법원 소년부에 이제 송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된 경우 자, 송치받은 법원 소년 판사는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에 하나를 해당하는 이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처분은 어떤 것이냐면 자,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자,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을 명할 수 있고 자, 보호관찰자의 단기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관의 어떤 장기 보호관찰 이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을 할 수 있고 자,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어떤 처우에 관한 이런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어떤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 소년원에 송치하고 그다음에 장기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청소년에 관한 언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 보호법에 청소년 보호법 제 35조의 5조에 보면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행정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 사법경찰관은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의해서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이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판사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서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그런 필요한 수강명령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검사는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해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나 상담 과정을 마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 과무를 처리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요 명령을 금방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입니다. 자, 보호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와 같은 법에 따른 쉼터, 그리고 보호법에 따라서 뭐 청소년 보호 재활보호센터 이런 것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46조 실행에서 상담시설의 각호의 업무, 그 다음에 대상아동이나 청소년 보호 자립지원, 그 다음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위탁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담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조부터 18조까지가 이제 쭉해서 이제 범죄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위탁,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를 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에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 구청장, 여기에는 이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도 이제 말하고, 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조부터 10조까지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 방지 피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원 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를 있고, 그다음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이런 업무가 있고, 피해 아동 청소년의 법정 대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진학, 그다음에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등록 정보의 공개입니다. 자, 법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이제 대해서 판결로 여기에는 이제 정보 공개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등록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도록 명령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자,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장애인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정보 공개 기간은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이제 가산해서 이제 기산을 하는 거죠. 그날부터 이제 기산하는 거죠. 자, 등록 정보의 공지는 법원은 이제 공개 대상 중 어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로 해서 공개 명령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공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 2 요구에 따라서 다시 이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된 자는 등록 정보를 이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 다음에는 이제 고지명령의 집행입니다.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고지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물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장관에 송달하면 법무장관은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내에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등록 및 병력 등록 시
고지 대상자, 고지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된 정보를 통해서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고지 대상자 출소하는 경우에는 출소 1개월 전까지 출소 예정일과 고지 대상의 후 출소 후 거주지 상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 송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식권자, 법정 대리인이 가구,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뭐 초등교육법에 따른 여기는 학교장,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교습소 여기에 이제 주민 그 센터 게시판에 30일간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해서 고지하고 명령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공개 명령의 집행입니다. 공개 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이것은 이제 법원은 어떻게 돼요? 공개 명령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물 등본을 판결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고 그러면 이제 송달된 그 내용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최초 등록 및 변경지, 공개 대상지, 공개 기간 및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가족부에게 이제 송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걸 통해서 이제 또 각종 이제 어떤 그런 기한에 이거 이제 송부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이다.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성범죄라든지 성인 그 대상 범죄 이런 형이나 또는 치료 과물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업 제한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시설이나 기관, 사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범죄 어떤 경력자 점검 확인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성범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관계기관과의 어떤 조회를 통해서 연일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은 중고등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재활센터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식품안전부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경찰청은 경비를 하는 이제 법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런 점검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호관찰 이제 명령인데 보호관찰 명령. 자, 검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자, 보호관찰 명령, 이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돼요? 검사에게 보호관찰 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인해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에 해당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호관찰 명령을 어떤 평가해서 어떤 선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보호관찰 이제 대상 의무 신고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에 거주의 정지, 근무의 정지, 교우관계, 그밖에 이제 보호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하 있는데 그런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있고요. 출소 후에는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동 보호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시설에 보호관찰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의 종류는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어떤 그런 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 보호관찰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8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성보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다 이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법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난처한 그런 경우를 닥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현지에 가서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을 또 잘 적응해서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또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